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배드민턴 팀 대항전의 서막이 중국 칭다오에서 화려하게 열립니다. 하지만 이 무대가 유독 중국에게 껄끄러운 까닭은 단 하나, 자국 영토에서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을 그 이름이 다시 코트 위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안세영. 그녀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단식 경기는 개인의 승패를 넘어 팀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거대한 변수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세영 선수가 어째서 중국 안방에서 또 한 번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2026년 단체전이 왜 올 시즌 전체의 흐름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지를 전술과 심리, 규정 변화까지 아우르며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2025년 시즌을 통해 안세영은 여자 단식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최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모든 기록, 우승 트로피, 승률에서 기존의 모든 기준점을 갈아치운 그녀의 독주는 2026년 초반까지도 계속되며 이른바 여제의 시대가 굳건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었음에도 여자 단식의 권력 지도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중심축이 한층 더 명확해졌을 뿐입니다. 이제 여자 단식의 흐름은 안세영에게 누가 대항마로 나서고 누가 그녀의 벽을 넘지 못하는가로 요약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안세영은 그저 세계 순위 1위의 선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전략적으로 공략법을 찾기 힘든 난적인 동시에 심리적으로는 수차례 뼈아픈 패배를 안겨준 트라우마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중국 언론이 그녀를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닌 만나고 싶지 않은 상대로 묘사하는 데에는 이처럼 반복된 좌절의 경험이 깔려 있습니다. 경기력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분위기를 내주며 끝내 승기를 잡지 못했던 기억이 쌓이면서 안세영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압박감은 팀 대항전의 무대에서 한층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단체전의 첫 주자로 나서는 단식 경기는 1승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시작부터 기세를 잡고 가느냐, 아니면 불안감을 안고 시작하느냐가 팀 전체의 경기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안세영이 첫 단식 주자로 코트에 서는 것만으로도 상대팀은 보이지 않는 중압감 속에서 경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녀는 점수가 오르기 전부터 이미 심리 싸움에서 한 수 앞서가게 만들고, 이 때문에 팀 대항전에서는 개인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여자 단식의 판세는 안세영이라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경기에서는 기술과 스태미나가 승패를 좌우하지만 팀 경기에서는 여기에 정신력과 상징적인 의미까지 더해집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안세영은 한 명의 에이스를 뛰어넘어 팀의 사기를 결정짓는 핵심 인물로 부상했으며 중국을 비롯한 모든 라이벌 국가들이 전략을 짤 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상수가 되었습니다. BATC 2026은 개최 장소부터가 중국에게는 상당한 정신적 압박으로 작용하는 대회입니다. 경기는 중국 칭다오의 콘슨 체육관에서 열리는데 이곳은 자국 팬들의 열렬한 응원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환경입니다. 팀 대항전의 특성상 경기장의 열기와 관중들의 함성은 선수들의 경기력에 고스란히 전달되는데 이는 홈코트에 이점을 가진 중국에게 양날의 검처럼 때로는 부담감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반드시 우승해야 한다는 기대감이 깔린 안방 경기는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선수들이 크게 동요할 수 있습니다. BATC는 단순히 아시아 챔피언 자리만을 놓고 겨루는 대회가 아닙니다. 이 대회는 2026년 토마스 우버컵 본선 진출권이 걸린 아시아 지역 예선을 겸하고 있어 각 나라는 자존심을 넘어 본선행 티켓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즉, BATC의 성적은 한 해 농사를 좌우할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셈입니다. 중국 또한 안방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본선 진출을 확정짓고 자존심도 세워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만 합니다. 예로부터 중국은 팀 대항전에서 막강한 전력을 자랑해왔습니다. 풍부한 선수 자원을 활용해 단식과 복식에서 다양한 조합을 시도할 수 있으며 한 경기에서 지더라도 다른 경기에서 충분히 만회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수단의 팩스는 오랫동안 중국 배드민턴이 단체전의 패권을 놓치지 않았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막강한 장점도 안세영이라는 절대 변수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안세영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심장이자 상징과도 같습니다. 여자 단식 첫 번째 주자, 즉 WS1 자리를 확실하게 지켜주는 그녀의 존재는 경기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어떤 상대를 만나든 안세영이 첫 번째 단식에 출전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상대팀의 전략 수립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중국과 같이 선수 자원이 풍부한 팀조차도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이후 남은 경기 운영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도 때문에 BATC 2026은 중국에게 더욱 뼈아픈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방의 유리함, 팀 대항전에 대한 오랜 자신감, 그리고 예선 통과라는 압박감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WS1 안세영이라는 필승 카드는 이 모든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변수입니다. 그리하여 칭다오에서 펼쳐지는 이번 BATC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중국과 안세영의 자존심을 건 상징적인 대결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2026년 단체전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최우선 과제는 단순히 전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선수단을 얼마나 정교하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강팀과의 대결에서는 초반부터 모든 힘을 쏟아붓기보다는 체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안배하느냐가 승부를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개인 경기와는 다르게 팀 경기는 하루에 여러 번 코트에 서야 할 수 있고 특정 에이스 선수에게 부담이 집중되면 토너먼트 막바지에 이르러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조별 예선 단계에서의 선수 기용은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국팀은 상대적으로 무난한 조에 편성된 만큼 안세영 선수를 모든 경기에 투입하기보다는 본선 토너먼트를 대비해 힘을 비축하는 선택적 운용이 현명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가 확실히 우위에 있는 경기에서는 안세영 선수의 체력을 비축해 준결승이나 결승과 같은 승부처에 집중 투입하는 것이 단체전 승리 확률을 높이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이 전략은 팀의 에이스를 보호하면서도 전체 선수단의 에너지 분배를 최적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안세영이 단체전에서 따내는 첫 승점은 숫자 1점 이상의 무게를 지닙니다. 첫 단식 주자로 나서 거두는 그녀의 승리는 단순한 점수 획득을 넘어 뒤이어 경기에 나설 복식조와 다른 단식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경기 초반에 우위를 점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마음의 안정은 다음 선수들이 보다 대담한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상대팀에게는 보이지 않는 중압감을 더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세영은 단체전에서 소모시키는 카드가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해야 할 비장의 무기인 셈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지향해야 할 전략은 안세영 한 명에게 모든 것을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가 따내는 첫 승리가 팀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경기 흐름을 장악하는 기폭제가 되도록 판을 짜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한국팀은 선수 개개인의 기량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안세영을 상대하는 것은 단순한 부담감을 넘어 과거의 쓰라린 패배가 각인시킨 일종의 트라우마에 가깝습니다. 지난 몇 년간 중요한 길목마다 그녀에게 발목을 잡혔던 경험이 반복되면서 중국 선수단과 언론에는 패배의 공식 같은 것이 굳어졌습니다. 초반에는 팽팽하게 맞서지만 경기가 후반부로 흐를수록 주도권을 내주고 결국 무릎을 꿇고 마는 시나리오입니다. 중국 언론이 안세영을 향해 인간이 아닌 벽 같다거나 도망칠 수만 있다면 마주치고 싶지 않은 존재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라 반복된 패배가 만들어낸 깊은 심리적 굴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압박감은 개인전보다 단체전에서 몇 배로 증폭됩니다. 특히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첫 번째 여자 단식을 내주는 것은 단순한 1패 이상의 충격을 의미합니다. 첫 경기 패배는 팀 전체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침체시키고 다음 주자들에게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과도한 부담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홈 관중의 열띤 응원과 언론의 기대가 쏠린 상황에서 시작부터 삐걱댄다면 중국과 같이 자존심이 강한 팀일수록 그 심리적 타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 단식 첫 주자로 안세영이 등장하는 순간 중국은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무거운 심리적 짐을 지고 코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안세영은 중국에게 매우 까다로운 숙제입니다. 그녀의 플레이 스타일은 수비형이나 공격형 어느 한쪽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수비로 랠리를 이어가다가도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날카로운 공격으로 전환하며 허를 찌릅니다. 이러한 변칙적인 경기 운영은 개인전에서도 상대하기 벅차지만 팀 대항전에서는 그 파괴력이 더욱 커집니다. 특정 선수를 겨냥한 맞춤 전략을 세워와도 안세영은 경기 중에 계속해서 패턴을 바꾸기 때문에 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들여 준비한 작전이 경기 중에 속수무책으로 깨지는 경험이 쌓이면서 중국은 그녀를 상대할 전략적 자신감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6년 시즌의 여러 환경적 요인들이 중국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쟁 선수들의 부상이나 기량 저하 문제로
예전처럼 다양한 선수들을 활용해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안세영을 확실히 꺾을 수 있는 플랜 A가 없는 상황에서 차선책인 플랜 B나 플랜 C마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 중국은 안세영을 이길 뚜렷한 공략법 없이 그저 경기 당일의 컨디션이나 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안세영은 중국에게 강한 선수를 넘어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기술, 전략, 심리, 그리고 외부 환경까지 모든 면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그녀의 존재감은 중국 배드민턴계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2026년을 둘러싼 또 하나의 거대한 변수는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공식적으로 시험 도입을 알린 3세트 15점제입니다. 기존의 21점제와 비교해 세트당 점수가 낮아지는 이 방식은 단순한 규정의 변화가 아니라 경기 운영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화로 여겨집니다. 세계 배드민턴 연맹은 경기 시간 단축과 흥미 유발을 위해 15점제 도입을 꾸준히 검토해 왔으며 이 새로운 규칙이 단체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15점제의 가장 큰 특징은 세트 길이가 짧아진 만큼 경기 초반에 범하는 실수 하나하나의 무게가 훨씬 무거워진다는 점입니다. 기존 21점제에서는 경기 초반 2, 3점 정도 뒤처지더라도 전략이나 체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따라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5점제에서는 초반의 작은 실수가 곧바로 해당 세트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체전에서는 선수의 기술적 기량 못지않게 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 선수가 초반에 흔들리는 모습이 팀 전체의 사기를 꺾고 이것이 연쇄적인 압박감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겉으로 보기에는 안세영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최대 무기로 꼽히는 끈질긴 랠리, 운영과 후반부의 놀라운 집중력이 빛을 발하기도 전에 세트가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면 이 새로운 제도는 오히려 안세영의 다재다능함을 증명하는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세영은 이미 빠른 템포의 공격으로 단숨에 경기를 지배하는 능력과 끈질긴 수비로 상대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운영 능력을 모두 갖춘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5점제는 안세영의 약점을 파고드는 규칙이라기보다는 그녀가 얼마나 폭넓은 전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황에 맞게 최적의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공산이 큽니다. 단체전이라는 특수성과 새로운 경기 규칙이라는 변수 속에서 안세영이 공격과 수비의 완급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승패의 향방이 완전히 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2026년의 새로운 규칙에 대한 논의는 그녀에게 도전 과제인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완성된 선수인지를 세상에 다시 한번 각인시킬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2026년의 안세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코트 위 성적표만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녀는 현재 선수로서 기량의 최정점에 서 있는 동시에 한국 배드민턴계의 운영 방식이 크게 변화하는 그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에 착수하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선수들의 권리와 자율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국가대표팀 운영의 불투명성, 부상 관리 시스템의 부재, 일방적인 스케줄 통보, 그리고 개인 후원 활동의 제약까지 오랫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낡은 관행들이 모두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낸 중심에는 바로 안세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용기 내어 던진 화두는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을 토로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의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이 과연 선수의 삶과 경력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훈련 스케줄 조정이나 컨디션 회복 과정에서 선수 본인의 목소리가 비중 있게 다뤄지게 되었고 국제대회 출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스포츠계 전체를 통틀어 봐도 매우 이례적인 진전으로 안세영이라는 한 선수의 존재가 낡은 시스템을 개혁하는 결정적인 촉매제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2026년 단체전에 나서는 안세영이 단순한 에이스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코트 안에서 팀의 승리를 책임져야 하는 선수이면서 동시에 시스템을 바꾼 변화의 상징이라는 무거운 역할까지 안고 팀에 합류합니다. 과거처럼 대표팀에 일방적으로 소속된 선수가 아닌 대표팀과 수평적인 관계에서 협력하는 파트너의 자격으로 이번 단체전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배드민턴 역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장면이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그녀가 이 두 가지 역할을 어떻게 균형 있게 소화해내느냐입니다. 단체전은 팀워크와 헌신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필요로 하지만 현대 프로스포츠에서는 선수 개인의 자율성과 커리어 관리 또한 존중받아야 할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안세영의 2026년은 이 두 가치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녀가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면서도 자신의 몸 상태와 선수 생활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은 앞으로 한국 배드민턴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모든 이의 시선은 중국 칭다오로 향합니다. 2026년의 첫 단체전은 그저 하나의 대회가 아니라 올 한 해 여자 배드민턴 세계의 판도를 결정지을 거대한 서사의 시작점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안세영이 중국에게 또다시 잊을 수 없는 패배를 안겨줄 것인지, 아니면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린 중국이 마침내 반격의 실마리를 찾아낼 것인지 결정될 것입니다. 개인의 승패를 넘어 단체전이라는 틀 안에서 드러나는 선수들의 심리, 팀의 기세, 그리고 그 결과가 갖는 상징성은 앞으로 이어질 시즌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궁금증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중국은 정말로 안세영을 꺾을 비장의 카드를 갖고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 카드는 누구이며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고, 바로 그 불확실성이 칭다오에서 펼쳐질 첫 대결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이 안세영을 공략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유력한 시나리오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선수를 기용하는 파격적인 카드부터 기존 선수들의 전술 변화, 그리고 심판 판정과 같은 외부 변수까지 중국이 안세영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의 진짜 드라마는 이제 막 막을 올렸습니다.